보시면 23페이지인데 이제부터는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그 노동조합 만들어서 우리가 조합 활동할 때부터 이제 교섭하고 협약할 때까지 목적 부분에 있어서 근로조건 유지 개선 요게 이제 쭉 겹쳐요. 그래서 범위가 좀 줄긴 주는데 보시면 성실교섭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밑줄 그은 거 보세요. 서 30조 성실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섭 의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노조법 81조에 해당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 보시면 제 30조 보세요. 30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별 체결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2항 보시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밑에 81조 잠깐 볼까요? 1항 보세요. 사용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당 노동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3호 보시면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알겠어요. 노조법 30조 통해 가지고 성실교섭 의무가 있는 건 알겠어. 그러면 30조 2항에 단체 교섭 거부나 해태를 할 수 있으면 안 되고 심지어 그렇게 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거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냥 안 나와. 이게 거부인데 안 나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나올 만한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가 교섭을 요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회사가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걸 처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해.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해태는 뭐냐면 거부는 안 나오니까 다행이지. 해태는 나왔는데 찝찝한 겁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해태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법 규정에는 거부나 해태를 하지 말아라.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느 정도가 거부 행위의 정당한 이유인지, 어느 정도가 해태의 구체적 기준인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로마자 3번의 1번 원칙 판례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문제가 돼요. 보시면 부당 노동 행위 가로쳤죠.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성실교섭 의무 위반하고 교섭 거부 해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 당연히 문제되겠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 다음에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단체 교섭에 성실히 응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더니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 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뭐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따져봤더니 이게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그리고 얘가 잘못한 거 맞네. 이렇게 판정이 됐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어떤 게 정당한 이유인지가 문제가 되겠네. 그거 판단을 어떻게 한다? 자, 요거예요. 여러분 교섭입니다. 교섭. 협약이 아니고 교섭은 뭐냐면 서로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게 초점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사람과 만날 때도 언제 만날래? 뭐 할래? 다 정하죠. 똑같습니다. 노동조합하고 사용자가 만날 때도 언제 만날래? 뭐 할까? 어떻게 할래? 이런 거 다 정해요. 그래서 육하 원칙 기준으로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요. 보시면 생각이 안 나면 정당한 이유를 육하 원칙으로 쓰셔도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 권자 누구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 시간 언제, 장소, 사항 및 그의
교섭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사회 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게 어렵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정도라면 사용자가 교섭을 하기가 어렵겠네라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 아까 그런 거예요. 어디서 할래? 새벽 3시에 부산에서 합시다. 우리 서울인데 안 되겠지, 사업주가. 그런 거 본다. 단체 교섭 응낙의무는 뭐냐면 교섭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무조건 수락해야 되냐 이겁니다. 판례 보시면 밑줄 긋은 거 보세요.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넘어가시면 노동조합 측이 어느 일시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 사항 등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뭐예요? 변경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협약을 체결하는데 당연히 교섭을 요구할 때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 걸 아니에요. 왜? 노동조합 측에도 성실 교섭 의무는 있어요. 사업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리고 교섭 일시 변경 요구를 수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 제한 일시에 단체 교섭을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요렇게. 그 밑에 판례 있죠. 문단 띄고 그거는 조금 알아두십시오. 이게 뭐냐면 교섭을 요구했는데 노동조합 사무총장이 노동조합 이제 간부죠. 걔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교섭 못 하겠는데요. 이랬을 때 이거 노동조합 측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느냐인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사무총장이 업무 파악 못했다고 해서 나올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셨죠? 노동조합 대표자도 있고 임원이 그렇게 많은데 사무총장만 문제 있다고 해서 못 나와? 그럼 이 노동조합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다? 내부 사정에 불과하니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시면 업무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단체 교섭을 행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할 수 없고 조합 해산 결의는 정당한 소집권자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 결의로 무효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단계속에 불응한 경우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은 3번도 좀 잘 알아두십시오. 이건 뭐냐면 노동조합이 교섭 단계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임금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률 10% 정도 사업주도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노동조합 측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임금 인상률 그래도 한 200%는 돼야지. 그지? 우리 좀 먹고 살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 야, 이거 나 못 들어줘. 아예 협상 자체가 안 돼. 나 거부할 거야.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뭐예요 이거? 교섭은 뭐였죠 아까? 만나야 될 거 아니야. 협약은 조종하면서 정하는 거죠. 이거 일단 만나서 정해도 되잖아요. 그죠? 만나서 이거 힘들다. 이걸로 줄여줘. 이거 얘기하려고 교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요구 자체만으로도 보다 야, 너 너무 심해. 나 니네하고 못해. 성실교섭 의무 위반 아니고 부당노동행위 아닌데 너 너무 과도해서 안 해. 이거 가지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교섭 자체의 취지가 뭐냐면 만나서 저거 조정하라는 겁니다. 이 조정. 그래서 보시면 노동조합이 회사로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 단체 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지 이거 가지고 거부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정도. 4번 보시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4번은 나올만 해요. 자,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잠깐 해보자고요. 우리 쟁행이가 뭐였습니까 아까? 일단 일 안 하네.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사업주가 뭘 해도 안 듣겠지. 왜?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데 뭘 들어요? 그러면 교섭을 요구를 해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노동조합이 봤을 때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좀 교섭해볼만 한데? 이래야지 교섭을 재개하겠지. 쟁행위 단계에서는 이미 그런 강을 건너버린 상황입니다. 안 하려고 하고 안 지켰으니까 지금 쟁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거는 오케이. 이건 오케이인데 만약에
사업주가 바뀌어서 야 일단 니네 원하는 거 말해봐. 내가 몇 개 들어줄게 하는 굉장히 교섭이 교착 상태 말고 진전의 가능성을 비친 사정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 맨 처음에 터졌을 때 마스크 회사가 돈 엄청 벌었습니다. 아시죠? 마스크 회사가. 근데 마스크가 많아지면서 마스크 회사가 갑자기 경영난이 확 떨어졌죠. 그때 얘네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해서 처음엔 잘하다가 마스크가 너무 많아지니까 임금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야. 단가가 떨어져서. 그래서 얘네가 쟁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통해서 마스크 가격이 또 올라갔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야 좀 들어줄게. 그건 뭐예요? 지금 진전의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때 요구를 했을 때는 쟁행이니까 교착 상태라서 우리는 교섭 안 하겠다. 이거 안 된다고요. 아셨죠?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사정이 변경됐다. 기대할 만한 사정이 생기면 뭐다? 교섭 거부 안 된다. 그거예요. 보시면 밑줄 그은 거 단체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교착 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면 뭐예요? 사용자가 단체 교섭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뒤에가 중요합니다. 교섭 재개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뭐다? 교섭 거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교섭 거부하면 안 된다. 이 정도. 교착 상태를 잘 알아두세요. 교착 상태를. 노마자 4번 보시면 불법행위인데 이겁니다. 계속 그냥 단체교섭 거부 혜택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 노동행위는 둘째치고 노동조합은 뭡니까 지금? 노동조합은 지금 교섭도 못하고 협약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사용주한테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근데 판례는 뭐다? 부당 노동행위로 하면 됐지 손해배상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니네가 민사나 이런 법원에 가서 집행력 있는 판결, 자, 너 단체 교섭해! 라는 판결문을 받고도 사업주가 단체 교섭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뭐예요?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법원이 하라는데 쌩 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다? 인정될 수 있다. 요겁니다. 여러분, 불법행위가 뭐냐면 고의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하라는 처분 결정까지 받았는데 안 하면 뭐예요? 이건 고의성이 인정되는 거죠. 보시면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협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넘어가시면 여기 잘 보세요.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그리고 보시면 밑에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협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된다. 여기까지. 이 가처분 결정은 시험지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넘어가시면 노동조합 대표자 단체협약 체결권인데 요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인준투표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우리 노동조합 대표자 뽑았습니다. 총회 거쳐서 심지어 그 힘들다는 조합원들 의견 다 구해가지고 노동조합 대표자 뽑아놨더니 의견 수렴해가지고 교섭장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만약에 협약 체결하고 빵빵빵빵 다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하게 봤더니 우리는 협약 체결한 거에 대해서 다시 가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부 결정은 뭐냐면 협약 체결했어? 우리가 잘했는지 따져보고 우리가 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협약한 거 뭐가 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왜? 어차피 니네 가서 다시 물어볼 건데 내가 왜 굳이 너하고 협약을 해야 돼? 이러죠? 그래서
확장이 어디까지 가냐면 일단 이걸 인준투표제라고 해요. 협약 가져온 걸 인준한다. 이 투표인 거예요. 인준투표제 자체로 요거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 협약안에 확정이 된 다음 그 협약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인준투표제는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돼요. 근데 요거 잘 봐주세요.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 협약 후에 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협약 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의안에 대해서 협약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규약의 절차를 내부 규정을 갖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인준투표제 관련해서 요거는 안 되지만 요거는 된다. 오케이? 그걸 볼 거예요. 요것만 구별해 놓으세요. 판례도 요거 잘 써야 됩니다.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일단 법 규정 잠깐 볼까요? 29조의 1항 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기억한 거 기억하시나? 단체 교섭권에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이 들어가 있다고 봤죠. 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노조법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여기 지금 교섭 및 체결 권한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노조법에서 아예 협약 체결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장은 해줘야지. 그러면 보시면 1항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플러스 뭐 아예 명시적으로 협약 체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 가부에 대해서 협약 후 합의 후 그 가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인준투표제를 유효하다고 보고 이걸 계속 이행한다면 노조법 29조 1항에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왜? 체결 권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목적이고 형식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어차피 체결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가부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거예요. 바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허수아비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1번 원칙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방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사용자와 단체 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입니다.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지금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사실상 단체 협약 권한을 형해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바지 사장 느낌이에요. 약간 나섰다가. 그리고 예외를 잠깐 볼까요? 예외가 이거예요, 여러분. 협약 후 오케이. 협약 전은 어떠냐 이거지. 보시면 원칙은 안 되는데 단체 협약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조합원들입니다. 근로자고 밑에 밑줄 준 거 보면 노조법에서는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요. 16조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 교섭 개시 전입니다. 개시 전. 아까는 뭐였어요? 협약 합의한 후. 이건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해서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총회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겁니다. 지금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 교섭 및 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협약 체결권을 전면 포괄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다? 허용돼야 된다. 바람직한 겁니다. 지금 합의한 후와 합의 전을 잘 보세요. 교섭 전을. 그렇게. 그래서 3번 그러면 이렇게 협약하고 나중에 물어보는 거 이거 유효성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칙 밑줄 그은 거 무효입니다. 왜? 노조법 29조 위반입니다. 이거 지금. 협약 체결권 줘놓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협약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고. 4번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보시면 실적 귀속 주체가 근로자고 밑에 밑줄 그은 거 보세요.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따라 그 사무를 집행,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할 뿐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노조 대표자면 네가 협약
체결 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량한 관리 주의 의무 할 필요가 있지. 근데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노조 대표자가 얘네들 한 명씩 쪼을 수는 없잖아. 그런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5번 불법행위 책임 보시면 밑줄 그은 거 보세요. 단체 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이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거 2번 협약 전에 이런 의견 수렴하는 거 안 거치고 만약에 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 이런 불법 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규약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규약에 규정되니까. 너무 어려우면 일단 이거 2개부터 구분하는 것만 잘 알아두세요. 2개. 그게 메인이에요. 6번은 아까 여기에 연장선상입니다. 자, 이거야 1번. 1번이에요 지금. 사업주 대표가 이거 알고 안 하는 겁니다. 교섭 자체를. 아니 그럴 수 있겠죠. 왜? 어차피 나랑 협의해도 다시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보시면 밑줄 그은 거 보세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 교섭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 협약 내용을 합의한 후 잘 써주셔야 됩니다. 합의한 후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다시 협약한 가부에 관한 조합원 총회의를 거친 후에만 단체 협약을 체결할 게 명백한 거야. 인준투표제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면 밑에 보시면 단체 교섭 성과를 뭐예요? 무로 돌릴 위험성이 크죠. 왜? 협약했다가 얘네가 인정해주면 좋은데 인정 안 해주면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사용자 측에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 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 설령 교섭에 임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돼. 당연 이게 마지막 펜은 못 보여주잖아요. 노동조합 측이 지금. 그러면 사용자 측의 단체 교섭 회피 또는 해태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한 이유로 본다 이겁니다. 아셨죠? 이거 잘 알아두세요. 나오면 이해하면 쓰기 되게 쉬워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7번 정관을 통한 단체 협약 효력 제한은 요거는 여러분 산업인력공단 판례라서 그냥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문제 소재 잠깐 보세요. 공공기관의 경우 정관을 통해 이사회 승인 등을 단체 협약 효력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효력 자체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인준투표의 느낌이 있죠. 근데 얘네는 좀 특이하게 이거 유효로 봅니다. 근데 얘네는 공공기관이라서 그래요. 판례에서 잠깐 볼게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누구 겁니까? 공공기관이잖아. 우리 노무사 시험 보는데. 이 판례가 왜 보냐면 여러분 노무사 시험을 주최하는 데가 산업인력공단이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과 목적, 뭐 운영자금 조달 당연히 국가가 끼겠지. 그러니까 이거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서 이런 경우는 인준투표제 느낌이 있지만 유효성 인정해준다. 이 정도만 알아보고 넘어가시면 된다. 우리는 인준투표제가 나오지 이건 나오지 않아. 29페이지 보시면 단체 교섭 위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 단체에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노동조합 측과 관련해서 전문가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판례 특성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자,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으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전문가한테 위임했어요. 나 위임, 나 전문가 수임인 받았어요. 얘가 단체 교섭을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 거 단체 교섭 권한, 체결 권한 없나요? 없어? 있습니다. 왜? 원래 내 거잖아. 원래 내 거예요. 원래 내 거기 때문에 뭐? 중복하고 경합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예요. 수임을 했더니 이 자식이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말을 할 수 있겠지. 왜? 내가 고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판례에도 그것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단체 교섭 권한의 위임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 대표자 이외의 자입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 교섭을 포함한 사무 처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건 노동조합 단체 교섭 권한은 여전히 수인자의 단체 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 즉 내가
위임인이 중간에 껴가지고 교섭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 넘어가시면 대상 볼까요? 대상. 여러분 대상에서 나올 거는 경영권 하나밖에 없어요. 경영권. 네. 자. 일조에 나와 있죠.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그리고 단결권 행사에 관련해서 교섭 대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사용자의 경영권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교섭은 일단 뭐다? 노동조합하고 사용자랑 협상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용자의 경영권을 갖다가 협상하면 안 되겠죠. 흔히 말해서 이겁니다. 사업주가 뭔가 해외 기업하고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하고 관련 없고 그런 조건 관련 없고 투자 기업. 그랬더니 노동조합이 이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합니다 하고 교섭 대상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로조건과 관련 있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건 달라요. 숨겨져 있는 게 우리 국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50%를 정리해고 할 거야. 이건 뭐예요? 실질적인 목적이 우리 자르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는 괜찮아. 근로조건에 관련이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투자 계획.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투자 받아. 더 좋은 거죠. 회사가 더 커지니까. 근데 노동조합이 우리는 회사 커지는 거 원치 않아 하고 교섭 대상 올릴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섭 대상에서 여러분이 문제될 만한 건 이거 딱 하나입니다.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올릴 수 있느냐? 왜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갔더니 뭐다? 우리가 잘리는 구조라면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단지교섭 대상 서 보시면 밑줄 그은 거 보세요. 사용자 교섭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뭐냐면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근로조건을 위해서 뭐 BTS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열어주세요. 아이 뭐 개소리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단체교섭 거부 해태로 얘네가 부당노동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근로조건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자, 법 규정 볼까요? 잠깐. 헌법 33조 1항, 노조법 29조 제1항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 행동권을 가진다. 노조법 29조 보세요.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와 교섭 또는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목적이 뭐다? 근로조건 향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섭 대상의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례도 보세요. 노마자 3번의 판례, 원칙, 밑줄 그은 거 잘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 또는 당해 단체의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 요거. 자, 그러면 근로조건, 단결권의 행사 플러스 뭐다? 사업주가 처분해 줄 수 있는 사항이어야 됩니다. 임금 5% 올려주세요. 협상 잘 되면 사업주가 올려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BTS 초청해서 콘서트 해주세요. 해줄 수 있지. 근데 BTS가 안 오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 안 된다고요. 그런 거 안 된다고요. 만약 이런 거예요. 노동부 장관 교체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판례가 말하는 건 근로조건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 원활한 운영 플러스보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됩니다. 요거 세 개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2번 보시면 경영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흐름만 들어보세요. 흐름만. 이게 전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헌법상 노동 3권은 인정해 줬습니다. 노동 3권. 그죠? 아예 법조항에 있죠. 혹시 깊게 공부하셨던 분은 헌법에 경영권을 인정해 준 조항이 있다고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
헌법상 경영권이라는 내용은 안 나와. 아예. 국민 기본권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출을 하는 거예요. 판례가. 보시면 헌법 23조 1항은 뭐냐면 재산권. 사업자 누구 거다? 사용자 거다. 그리고 제 119조 1항은 뭐냐면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 그 다음에 저기 넘어가시면 31페이지 밑줄 긋은 거 보이세요?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 헌법 제15조는 뭐냐면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사업주한테도 뭐다? 경영권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경영권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럼 2번 보세요. 그러면 이 경영권하고 노동상권이 충돌되면 어떻게 할래 이겁니다. 결론 되게 간단해요. 뭐? 조화롭게 해석하면 된다 이겁니다. 보시면 기업의 이러한 권리도 신성 불가침한 절대적 권리일 수는 없고 기업이 이러한 권리 행사의 경우에 따라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노동상권과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이거 여러분 그냥 애우는 게 아닙니다.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경영권, 노동상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경제성과 창의와 투자 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밑에 보시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다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상적 이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시대의 현실을 잘 살피고 현실에 적합한 해결책 무슨 소리입니까? 좋은 말 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뭐다? 경영권 자 요거 문제 만약에 요거 나오면 정리해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자가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서 근로자를 자를 거예요. 경영상 이유가 인정이 돼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거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사업주의 선택이에요. 그걸 노동조합이 껴가지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걸 경영권이라고 해서 경영사항이니까 사용자 거다라고 주장을 할 때 경영권의 인정 여부를 아까 어떻게 뺐어? 헌법상 23조 재산권, 119조 1항 경제민주화, 15조의 헌법 직업선택 자유 요 조항으로 경영권 뺐고 충돌되면 어떻게 해라? 조화적으로 현실을 반영해서 해라. 요거까지만 써주면 돼요. 세네 줄. 그 다음에 뭐다? 그럼 정리해고의 단체 교섭 대상성이 경영권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되지. 교섭에 올릴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경영권 이거예요. 싸울 수 있는 게 두 개 생긴 거예요. 보시면 이해가 조금 힘들 텐데 시간이 조금 없어서 자 노동 상권이 있으면 상대방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만들어 준 거예요. 경영권을. 헌법 조항을 해석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충돌이 되면 조화롭게 해석하라며. 그러면 노동상권과 경영권이 부딪히는 문제가 제일 큰 게 정리해고 관련해서 문제입니다. 왜? 인사권은 사업주의 고유한 경영사항입니다. 원래. 그죠? 이거예요. 내 사업장에 내 재산이잖아. 근로자들도. 내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어. 근데 근로기준법상 보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절차에 맞게 사유에 맞게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정리해고는 뭐냐면 현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됐고 그리고 해고의 합리적인 기준도 인정됐고 회피 노력도 했고 정리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얘네가 교섭 대상에 올려서 막을 수 있냐 이거지. 더 나아가서는 정리해고하면 우리 파업하겠다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경영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3번 정리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보시면 원칙 잘 알아두시죠. 원칙. 판례는 대법원은 이미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는 뭐다?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은 뭐예요? 교섭 대상 안 됩니다. 안 돼요. 노동조합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야. 근데 그것이 긴박한 현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해서 벌이는 쟁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데 아까 지금 앞에 뭐예요 지금? 불순한 의도. 그러니까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이거 인정 안 되는데 그냥 얘네들 내보내려고 하는 겨.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은 뭐다? 정리해고는 사업주권입니다. 사업주권.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기 때문에 교섭 대상 안 된다. 이게 원칙.
구체적 검토 보시면 밑줄 그은 거 보시면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 볼 여지가 있는 사항을 단체 교섭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거 포함시켰어. 근데 아까 그거예요. 뒷부분에 다른 게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 실제 뭐 조금 부도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보시면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 안정이나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다고 할 것이고 밑에 보시면 다른 쟁행의 목적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오로지 회사 매각 금지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의 쟁행에는 목적은 정당하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부분 교섭 대상에서 문제되면 어디까지 이어지겠어요? 이거 쟁행위까지 이어집니다. 왜? 교섭 대상 이거예요. 올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 매각 결정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려워서 매각 결정하는 건 누구 거야 원래? 회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근데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매각되면 우리가 잘리게 생겼죠. 그래서 교섭 대상에 올린 거예요. 대부분이 교섭 대상 아니다. 우리 회사 경영권이다 하고 교섭 거부하면 얘네 어떻게 합니까? 부당 노동행위로 신고해요. 지금 회사가 팔릴 판인데 아니야. 바로 쟁행이 들어가. 바로 쟁행이 들어가. 근데 그 쟁행에 정당성 판단 기준에서 교섭 대상이 되고 있는 애들을 가져와야 목적이 정당한 거예요. 쟁행에. 근데 회사 매각 자체 요것은 뭐예요? 회사 매각 자체는 경영권입니다. 회사가 매각되는 자체는 경영진과 이 경영진이 서로 교류해서 내가 회사를 팔아 넘기는 거죠. 근데 고용 승계를 안 하고 만약에 전체 새로운 근로자를 뽑으면서 이전에 있던 회사의 근로자들이 다 잘리게 된다면 뭐다? 그때부터는 근로조건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매각 자체는 경영권이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근로자들에게 유지되기 때문에 뭐다? 쟁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뒤에도 또 나와요. 뒤에도 나옵니다. 교섭 대상은 요 정도 보시고 어디랑 연결해야 된다? 쟁행위의 목적과 연결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33페이지 보시면 단체 협약의 성립 요건인데 33조 보세요. 법규정.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올해 시험제 나와서 올해인가? 작년이었나? 작년에 유리조건의 우선원칙 나왔었죠. 단체 협약은 유리조건 우선원칙 적용이 안 돼요. 왜? 최고 위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그건 나왔기 때문에. 2항 보시면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만약에 법 위반 사항이면 뭐다? 단체 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판례 태도 보시면 단체 협약 성립 요건 보세요. 실질 요건. 일단 교섭에 들어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가 돼야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줄 그은 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의 의사 합치를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고 2번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산타협의 상대방 이거만 보세요. 회사가 망했어. 회사가 망해서 회생 절차를 들어간 겁니다. 다시 살아나려고. 그때는 사업주가 뭐예요, 여러분? 이건 약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회생 개시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살아남기가 힘들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사업주는 뭐예요? 힘이 아예 없어요. 국가가 관리인을 지정해 줍니다. 뭐 파산 전문 변호사나 아니면 뭐 교수나 이런 사람을 지정해 줘요. 이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어려운 와중에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이 체결됐다면 상대방은 누구다? 여기 사업주가 아니고 이 사람이다. 왜?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만 두십시오. 그러니까 주신 거 보시면 회사 정리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 측에 있기 때문에 단체 협약의 사용자 측 체결 권한은 관리인이다 이거지. 관리인이다. 그래서 밑줄 노조와 정리회사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은 단체 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요력은 근로자 개인에게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표랑 한 거 안 된다고. 왜? 힘도 없잖아. 지금 얘 거 회사 아닙니다. 국가 거야. 회생 결제를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30인) 이상 사업장은 여러분 이 노사협의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교섭은 어떻게 한다? 교섭 요구나 교섭 일시 장소를 측정해서 만나서 서로 하는데 노사협의 제도 안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냐 이거지. 근데 일정한 요건이 있겠죠. 우리 법에 있으니까. 보시면 34페이지 미주은 거 보세요. 협정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 교섭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 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 날인하는 등 단체 협약의 실질적 형식 요건을 갖추면 뭐다? 협약으로 보겠다. 당연한 거겠죠. 꼭 교섭 절차를 통해야 되냐? 필요 없다 이거지. 노사협의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돼가지고 합의가 됐으면 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형식적 요건 잘 알아두십시오. 이거 많이 빼먹는데 단체 협약 문제가 나오면 형식 요건도 쓰는 게 좋아요. 보시면 31조 1항이라도 쓰세요. 1항. 단체 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면이 하나 요건이고요.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요건입니다. 그렇게. 근데 만약에 날인이 없어. 서명만 했어. 도장 안 찍었다 이거야. 서명만 하고. 그래서 만약에 요게 무효가 되냐? 판례는 뭐냐면 단체 협약에 있어서 합의 내용을 서면할 거 요구하고 밑에 보세요. 서명만 했더라도 뭐예요? 무효는 아니다. 너무 심하죠? 도장 안 찍었다 무효하기는. 그렇게. 그 다음에 35페이지 볼까요? 3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35페이지는 해피한 상황만 생각해 보면 노조하고 사용자가 매년 단체 교섭을 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면 너무 좋죠. 근데 사업이 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기업의 경영이 상황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그때 근로조건이 불이익한 단체 협약이 체결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지. 왜? 자, 쉽게 이해할게요. 우리 최저임금이 9,160원이거든요. 지금 오를 거지만 오를 건데 21년도로 하시죠. 21년도에 우리 회사 시급이 12,000원이었습니다. 21년도에 22년도에 10,000원으로 깎였어요. 단체 협약을 통해서 10,000원으로 깎였어요. 일단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죠. 그죠? 근로조건 불이익하게 변경됐습니다.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나요? 12,000원 받다. 10,000원으로 받는 게 문제가 돼요? 법상으로만. 내 마음속에 이런 거 말고 법상. 마음의 마상 말고 법상. 문제 돼요? 안 됩니다. 즉 협약 자치 원칙상 누구랑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이 근로조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뭐다? 인정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단체 협약도 뭐다? 협약 자치 원칙상 인정된다. 협약 자치는 뭐예요?
사용자도 부당노동행위 안 하고 노동조합한테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루어지고 노조 사무실 제공해주고 이게 뭐예요? 그래 니네끼리 잘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줄게. 노동조합도 때려 부시고 이런 거 안 하고 적응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서로 간에 협약 자체로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마다. 그걸 조건으로 했을 때는 상황이 어려워서 근로조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대신 뭐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법의 위반이잖아 이건. 그죠? 그러면 국가가 개입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겁니다. 만약에 자 엮어서 같이 할게요. 이거 10,000원. 이건 오케이.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2021년도에 12,000원 받았다며. 2,000원 받은 거 회사에 다시 내놔 라고 했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내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건 오케이. 근데 내가 받았던 것까지 뺏는다? 이건 뭐예요? 더럽고 치사하다. 안 다니고 말지. 뭐다? 이미 돈 받은 거 누구 겁니까? 근로자 겁니다. 나한테 이미 들어와 있는 걸 뺏을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소구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앞으로 10,000원 오케이. 근데 이전에 받았던 거 뺏어? 안 돼. 왜? 누구 거니까? 근로자 거니까. 내 건데 어떻게 뺏어 네가? 그죠? 그렇게. 자 보시면 원칙 볼게요. 판례 태도 원칙. 협약 자치 원칙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많이 쓰세요. 솔직히 단체 협약 나오면 협약 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다?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의 단체 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밑에 보시면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나 숙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이거 자 현재 합리성을 결한 건 뭐냐면 법 위반은 당연한 건데 이런 거예요. 원래 22,000원 받다가 10,000원으로 줄이면 뭐예요? 너무 심한 거지. 이런 경우 단체 협약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을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개별 근로자들한테 동의 얻지 않아도 됩니다. 왜? 노조가 체결한 이 근로조건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조합원들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밑줄 사전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숙권을 받을 필요 없고 단체협약이 현재 합리성이 결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 상태 얘네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본다 이거지. 비추어 본다. 이렇게 2번 보시면 그겁니다. 줬다 뺏는 거 안 된다고요. 보시면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 겁니다. 사적 영역. 그래서 근로자 처분에 맡겨진 거기 때문에 단체 협약만으로 뺏을 수 없다 이거예요. 단체 협약은 누구랑 체결한 거니까 노동조합이랑 사용자가 체결한 거니까 내 것까지 뺏지 말라. 이렇게 넘어가시면 36페이지 산재유지족 특별 조항은 요거는 알아만 두세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판례가 판단 기준을 내놔서 보는 거예요. 이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 업무상 재해로 돌아가신 분들 관련해서 유족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런 곳들이 다 뭐예요? 돈이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 산재 유족 특별 조항, 채용 특별 조항이 이 다른 일반 지원자들의 취업 청구권을 뺐느냐가 문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사례. 그래서 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이 민법 103조는 뭐예요? 사회 반사회 질서 행위를 무효로 보는 조항이에요. 민법 103조는 뭐 몰라도 되고 어쨌든 무효로 보는 조항인데 이게 다른 지원자들과 형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봐야 된다라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법원은 뭐라고 봤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야, 이 정도 이해해줘야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거? 산재유족 특별조항, 채용조항. 기업이 정한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 본인들이 업무상 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유족을 채용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판단 요건을 마련해줘서 잠깐 보면 원칙 볼게요. 밑줄 준 거. 민법 103조 적용 대상에 제외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조항이 민법 103조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기타 질서 위배, 법률조정 배제돼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 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 자체의 결과물이란 점 및 노동조합법에 의해 그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후견적 개입은 뭐다? 신중히 개입돼야 된다 이거지. 개입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니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2번 사용자 채용 의지 볼까요? 헌법 15조, 헌법 23조 직업선택의 자유나 그 다음에 재산권 등을 봤을 때 사용자가 정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정하는 거고 그게 강행복주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뭐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받는 거지. 왜? 사업주가 한다는데 그리고 노동조합 협약으로 체결하고 단체협약 적용됐는데 무슨 문제냐 이거죠. 근데 판단 기준을 제시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 범위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공부 안 봐도 됩니다. 근데 판단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보시면 밑줄 거 보세요.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의 기회를 공정성을 현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밑에 부분 보시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나 경위 왜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냐 봤더니 우리 회사는 되게 많아요. 산재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그래서 넣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여러분 산재로 돌아가시면 유족급여는 나오는데 가족들은 가장을 잃습니다. 가족을. 그러면 너무 슬프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보상이라도 하게끔 그 자녀들을 채용한 거예요. 채용 대상자가 갖춰야 할 요건의 유무와 내용, 사업장 내 동종 취업 규칙의 유무, 단체협약의 유지기관과 그 준수 여부. 이 단체협약을 해놓고 너무 잘 지키는 기업이면 당연히 인정해 줘야겠죠. 단체협약 규정은 채용의 형태와 단체협약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수 별로 안 돼. 1000명 뽑는데 10명이야.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자 이거죠. 알 수 있는 사용자 일반 채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도 봐요. 구직 희망자들이 미치는 불이익 정도. 봤을 때 니네들 정규 채용으로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민법 103조 위반 아니다. 결론을 좀 알아두세요. 결론. 나오면 비벼쓰면 됩니다. 나오면. 그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고용안정협약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뭐예요? 단체 협약에 고용하는 협약에 들어가 있는 거. 느낌이 어때요? 노조 입장에선 조합원들이 고용을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1번 정리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거. 우리 회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뭐다? 정리해고 자체 안 할 거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 단체 협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2번은 뭐냐면 정리해고 할 수 있지. 너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노조의 동의나 합의를 필요하는 경우에만 해준다. 고용안정협약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건 뭐예요? 아까 봤지? 경영권 문제 있었고 요것도 살짝 약간 경영권에 침해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정리해고는 뭐였습니까? 그 정리해고에 대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교섭 대상에 올리냐 마냐였습니다. 아셨죠? 지금 교섭 대상에 올리냐 마냐였어. 그래서 경영권에 문제된 건 뭐다? 안 올렸죠. 못 올리거나 아니면 실질적 영향력을 보거나. 근데 이건 뭐야 지금? 단체협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고용안정협약이 교섭 대상에도 올라왔었고 단체협약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 즉 뭐다? 사업주 네가 알면서도 받아준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유효성 인정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범위가 달라요. 헷갈리면 안 돼.
교섭 대상에 올리기 전에 봤었던 거고, 경영권 문제는 이건 뭐다? 지금 이미 교섭 대상에 올라왔고 악수하고 협약까지 체결한 경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좀 다르죠? 달라요. 보시면 서 잠깐 볼게요. 두 가지가 있다. 정리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거, 그리고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합의를 규정하는 거. 법적 성격 볼게요. 원칙 뭐다? 원칙은 원래는 안 돼요. 정리해고 자체 이런 거 단체 협약 넣는 거 자체도. 근데 보시면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 사건에 속하는 상황으로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근데 뭐다? 밑에 보세요. 근데 네가 넣어준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보시면 노사는 임의로 단체 교섭을 진행해서 단체 협약 체결할 수 있고, 이게 강행복귀나 사회질서 위배되지 않는 이상 뭐다? 협약으로서 효력 인정해주겠다 이겁니다. 범위가 달라요, 여러분. 교섭 대상에서 경영권 인정 여부가 아니고 고용안정 협약은 뭐다? 문제 자체에서 단체 협약에 고용안정 협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원칙을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니네가 임의로 했으면 뭐다? 효력 인정해줘야지 이거예요. 왜? 아까 근로조건 불이익한 단체 협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협약 자체 원칙상 좋은 거죠. 안 한다는데 정리해고를. 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그럼 법 위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법은 정리해고를 할 때 요건을 정해준 거지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데 정리해고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없죠. 당연히 바람직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가 한번 동차반 작년에 좀 동차반 때 들어왔거든요. 제가 수험 강의를 했더니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 경영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지금 협약 안에 이미 고용안정 협약이라고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깔려놓고 가는 거예요. 보시면 양가로 2번 보세요. 고용안정 협약의 법적 성질. 판례가 그렇게 말해요. 이주는 거 보세요. 사용자가 그 사항을 알면서도 네가 인용했잖아.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실시하고 협약 내용으로 합의했으면 뭐예요? 너 지켜야지. 이겁니다. 지켜야지. 2번 보세요. 그럼 이걸 위반한 정리해고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거 위반한 거. 만약에 진짜 너무 어려워서 그냥 잘랐는데 이거 안 되는 것도 그냥 해버리고 동의나 합의 안 받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때 문제가 어떻게 되냐. 1번. 정리해고 자체를 금지시키는 고용안정 협약의 문제.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정리해고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모두 경영을 표방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정리해고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해고의 유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보시면 단체 협약이 강행복귀나 사회질서 위배된다고 볼 수 없죠. 아까 왜? 니네가 알아서 한 거니까.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뭐다?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됐고요. 해고 회피 노력했고 합리적인 기준 정했고 공정하게 대상자도 선정했습니다. 요건 갖춰도 뭐다? 그냥 고용하는 협약 위반했으니까 이건 아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밑에 대신 이겁니다.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회사가 망해, 날라가. 얘는 만약에 정리해고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 판례가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단체 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단체 협약 이행을 강요하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가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 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무슨 말이냐? 회사가 여기 지금 한 30명 정리해고 안 하면 문 닫아서 300명이 실업자 됩니다. 그럼 어때요? 그때랑 달라요. 그때랑. 마스크 회사 자꾸 나오는데 마스크 회사 초반에 너무 잘 돼서 우리는 정리해고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단가가 너무 떨어졌죠. 저 예전에 코로나 맨 처음 터졌을 때 여기 신림동 아니고 그 어디더라? 어디 강남에서 제 사무실에서 마스크 사는데 9,000원에서 사왔습니다. 9,000원에서. 지금은 9,000원짜리 있나요? 9,000원 한 박스 올걸? 네, 한 박스 와요. 그러니까 그때랑 사장이 많이 변했죠.
그때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 문제가 나오면 양가로 2번이 나올 겁니다. 보시면 노동조합의 동의 내지 합의를 요건으로 한 고용안전 협약의 위반인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동의나 합의를 안 하고 얘네가 꼼수를 써서 어떻게 됐냐면 협의한 거야. 협의와 합의는 차이가 뭘까요? 협의는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건데 의견이 어때요? 반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하고 하는 건 협의를 한 거고, 합의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싫은데요? 이렇게 해도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즉 아셨죠? 즉 뭐다? 동의하고 합의를 요건으로 고용안정 협약을 만들어 놓고 협의하고 도망간 경우예요. 협의하고 그냥 정리하고 해버린 경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보시면 요게 문제가 돼요. 잘 보시면 판례는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없는데 뭐예요? 사용자 그냥 자르는 거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단행되는 것으로 정리해고의 대상과 범위, 해고의 이거 뭐예요? 24조야. 근로기준법 24조. 정리해고 일반 대상 요건입니다. 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노사 쌍방 간의 협상에 의한 최종 합의 결과 단체 협약의 정리해고에 관하여 사전, 잘 보세요, 협의와 의도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해서 노사 간의 사전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자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4조 보시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50일 전에 사전 협의 규정이 있어요. 누구랑? 노동조합이랑. 근데 단체 협약의 고용안정 협약, 동의나 합의를 요건으로 한 고용안정 협약 내용에 들어가 봤더니 뭐다? 협의랑 명확하게 구별해가지고 합의라는 요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용어 자체를. 협의, 합의가 두 개가 구분돼 있어. 그러면 뭐다? 합의로 봐야 된다 이거지. 합의로. 그래서 이는 노사 간의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단지 정리해고 실시 여부가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한 사항이라는 사정을 들어서 이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즉 뭐다? 합의로 해서 해라 이거지. 밑에 보시면 노동조합 측의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불법적 쟁의에 나아감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할 것이므로, 할 것이 이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 합의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와 노동조합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잘 보세요. 위에 건 뭐냐면 협의랑 합의를 구분했으면 뭐다? 합의. 이거야. 근데 이거 위반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였냐면 밑에 제가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노동조합이 사전 합의권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 해봐. 니네 마음대로 해봐. 우리 도망 다닐 거고 우리 일 안 할 거고 이거 쟁행위 할 거야. 이럴 경우 어떻게 된다? 이것만 가지고 정리해고 못하는 거 쟁행위 정당성 인정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사전 합의권을 남용할 경우.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알면 되고요. 그 위에 것만 알아두세요. 일단 위에 거. 위에 판례. 그 정도. 그다음에 39쪽 보시면 이거는 그냥 알아두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게 단체 협약은 뭐예요? 처분 문서라고 해요. 민사소송을 선택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처분 문서의 해석 방법입니다. 보시면 처분 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의사 합체했지. 그러면 진정 성립이 인정된 거예요. 그러면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의 내용에 따라 뭐 당사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던 것으로 객관적 해석입니다. 즉 이거예요. 진정 성립 인정되면 문헌, 문서에 적힌 대로 하자 이거야. 근데 뭐다? 이게 진정 성립 인정됐는데 갑자기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누구랑? 노동조합하고 사용자랑. 순서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쓸 때 이견 다툼. 그때 뭐다?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뭘 보겠습니까? 단체 협약 체결 경위도 보는 거고 노동조합 상태도 보는 거,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보시면 이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쓸 때 이거 원칙 무조건 이거예요. 1번 쓰고 2번 쓰는 거예요. 2번부터 쓰는 게 아니고. 아셨죠? 단체 협약 해석 문제 나오면 2번부터 쓰는 경우가 있죠. 왜? 문제에 이렇게 나올 거거든. 서로 간에 33조에 이견이 있다. 그럼 이걸 쓰는 게 아니고
1번보다 진정 성립이 됐기 때문에 문헌의 객관적 의미를 봐야 되는데 사안에서는 뭐예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기본 판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시면 이견이 있는 경우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보는 거고요.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도 보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기억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는 겁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조금 쉬셨다가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